불과 4년 전만 해도 저는 평범한 MZ세대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0명의 사장을 가르친 사업가가 됐죠. 저는 평범하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퇴근하면 헬스장 가서 운동도 했고 가끔은 친구들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주식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말에는 등산을 하러 가기도 하고 축구 동호회에 나가기도 하고 독서 모임을 나가기도 하는 건실하게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한 직장인이었죠. 하지만 회사의 사장 그리고 팀장급 리더들의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2년 만에 퇴사하게 됩니다. 같이 입사했던 27명 중에 22명이 퇴사했습니다. 전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회사도 손해가 크고 직원들도 손해가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22명이나 퇴사했으니까 채용도 새로 해야 되고 교육도 새로 해야 되고 그들이 남겨놓은 일, 업무를 다른 사람들한테 맡겨야 되니까 남은 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도 해야 됩니다.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럼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퇴사한 제 동기 22명 중에 다른 회사가 정말 너무 가고 싶어서 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회사가 싫어서 나갔습니다. 다 욕하면서 나갔어요. 그 중에서 저처럼 우울증에 걸린 친구들은 6명이나 있었고요. 저는 회사도 직원도 누구도 원치 않았던 최악의 결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장과 팀장급 리더들의 말과 행동이나 조직 문화 면에서 개선할 방법이 저는 명확하게 보였는데 제가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무기력함에 좌절하고 또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언젠가 사장이 된다면 저렇게는 절대 안 해야겠다 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퇴사를 하고 우울증으로 몇 개월 방황을 하다가 베트남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베트남에서 사업하고 계셔서 보러 가는 거였는데 사실은 지친 정신을 좀 요양하고 쉬고 싶었거든요. 하루는 아버지 회사에 갔는데 우연히 직원들이 저희 아버지를 욕하는 걸 듣게 됐습니다. 이상하게 동질감부터 느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장 욕하던 게 똑같이 오버랩 돼서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제가 욕했던 상사들, 사장들처럼 이기적이고 또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버지에게 코칭을 시작했습니다. 아빠, 내가 회사 다닐 때 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회사 다니는 것도 재미가 없고 일에도 흥미를 못 느끼고 퇴사하고 싶더라 라고 설명을 한 거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직원 입장에서 코칭을 한 건 당연히 아니고요. 조직 관리나 HR, 리더십 관련된 책이나 강의들을 모조리 보면서 핵심만 정리해서 아버지와 또 아버지 회사 시스템에 적용했습니다. 심리학 관련 독서 모임을 많이 했던 것도 이때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당장 매출이 크게 올랐다 이런 건 당연히 아니었지만 실제 직원들의 퇴사율이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고 새로 채용하고 교육하는데 쓸데없는 시간이 낭비되지 않게 됐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아버지의 회사 스트레스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직원들이랑 더 이상 적이 아니라 한 팀이 됐다는 그런 느낌과 그걸 만들어냈다는 자부심 그리고 업무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여유가 생기고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됐던 거죠. 이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 주변 사업가들에게 직원관리 코칭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아버지 회사를 바꿔드린 방법을 다른 사장님들에게 알려주었고 사장님들도 직원들과 미묘하게 불편하고 불신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한 팀으로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때 확신을 얻었습니다. 아, 세상에 많은 사장님들이 직원관리 스트레스로 정말 고통받고 있구나.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요.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코칭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도와드리기도 하고 3만원, 5만원 이렇게 소액을 받고 도와드리다가 지금은 아름아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걸러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적 100명 이상의 사업가 분들을 도와드렸고 직원 2명의 초보 사장님부터 매출 100억 이상의 중소기업 대표님까지 이렇게 도와드리게 됐습니다. 종종 누군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너가 매출 몇백억 하는 사업가 출신도 아니고 경영학 박사, 경영학 전공도 아닌데 네가 뭔데 조직관리를 알려주냐. 사실 맞는 말이에요. 제가 몇백억 사업을 일으켜본 사람은 아니고 또 경영학을 전공으로 해서 그것만 깊게 학술적으로 판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장님들을 도와드렸을 때 효과가 있잖아요. 저도 그 이유가 궁금해서 스스로 생각해봤습니다. 왜 내가 사장님들을 도와드리고 코칭할 때 효과가 좋을까? 왜 내가 코칭한 사장님들은 직원 관리 스트레스가 없을까? 크게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저만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교육이나 많은 서적에서 사장의 입장에서, 관리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같은 상황에서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제로 날 것의 이런 이야기들을 대표님들한테 드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직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히려 사업을 크게 해본 사장들은 지금 당장 써먹을 구체적인 방법을 말해주지 못합니다. 그릇이 큰 사장이 되라, 솔선수범해라와 같은 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실제로 아버지 회사를 당장 바꿨어야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다라는 두 가지 이유로 제가 100억 사업가 출신도 아니고 경영 박사도 아니지만 여태까지 100명 이상의 사장님들을 직원 관리 측면에서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직원 관리로 힘들어하는 사장님들을 더 많이 돕고 싶습니다. 직원들을 그냥 부려먹는 도구로 생각하는 분들 말고 직원과 우리 회사 그리고 내가 함께 잘 되기를 바라는 사장님들에게 도움될 컨텐츠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직원 관리가 고민인 사장님이라면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